자, 결론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원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이 안 좋게 바뀔 예정입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25년도 이제는 거의 15일 정도,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요 26년도에 세 가지 이슈 때문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 인상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보장 내용도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25년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치명적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26년도 1월부터 업계에서 세 가지가 큰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마지막 꼭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25년 12월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은 내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무조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공시이율이죠. 2년 만에 인하가 되었어요. 손해율까지 악화가 되고 있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 26년도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인상 가능성이 그런데요 5% 10% 아닙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보험사 기준금리로 불리는 평균 공시율이 2년 만에 하락이 되었어요. 자,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보험료가 오르고 저축성 보험 환급금 규모가 줄어드는 등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반면에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데요, 예정이율과 그 다음에 보험료는 반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의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요 임의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실제로 맞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내년도 26년도에는 세 가지가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15일 남짓,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적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험사 예실차 충격이에요. 그래서 출혈 경쟁이 발목 잡나라는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예실차, 많은 분들이 예실차가 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실차는 예상보험금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 그래서 예상, 예자고요, 실제, 그 다음 차이는 차이, 그래서 줄임말이에요. 예상보험금과 실제 보험금만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엄청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주요 보험사 예실차 손실 확대인데요, 의료계의 파업 종료 등 일회성 요인과 과당, 그 다음에 출혈 경쟁이 원인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실차 영업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는 게 예년에 예상 보험금이 10이라고 생각했으면 실제 지급한 보험금은 50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예실차, 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엄청난 차이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내년 26년 1월달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보험료 인상 조짐이 있어요. 손해율 급등에 따른 보험업계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왼쪽에 예실차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중요한 건 간병인, 치매, 어린이, 실손보험이 직격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보험금 청구 급증에 수익성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보험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 평균 위험 손해율이 100%가 넘어설 때, 그래서 평균 공시율이 2.5% 인하가 돼요.
3.0인데 2.5로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정이율 동반 하락 전망, 그래서 보험료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율 2년 만에 하락이 됐어요. 자, 5%에서 10% 정도 보험료가 인상, 그래서 언더 강화, 그래서 보장 축소예요. 통상 공시율 하락 시에는 예정이율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정이율이 0.25% 인하, 보험료는 5%에서 10% 정도. 그런데 0.25%가 아니고 약 0.5% 정도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5%에서 10%가 아니고 곱백이죠. 10%에서 20%, 많게는 약 30%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 많은 손보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슈사항이 있는데요. 내년에 손해보험사들이 변경 전에는 1급이 2급으로, 2급이 상급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1급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 아니면 인력 공급, 건설, 뭐 아니면 농림어업 관련, 아니면은 사무직, 아니면 수리 및 그 다음에 식물 관련 업체, 사무관리자, 아니면 화학섬유, 식품, 아니면 보험대리점, 좀 아쉽긴 하네요. 보험대리점, 타사, 아니면 보험설계사, 아니면 교차설계사, 운동선수, 작물, 재배원, 경비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1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2급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밑에 보시면 운동선수나 아니면 작물 재배원, 경비원들은 2급인데요. 상급으로 고위험 직종으로 올라갈 예정이란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손해보험사들은 이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주계약으로 있는데요. 거의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거의 대부분 1억이나 혹은 2억 정도 넣어야 돼요. 근데 1급인데 2급으로 오른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2급이 상급으로 올라간다? 그 보험료가 아주 많이 올라가져요. 그리고 2급에서 상급, 1급에서 뭐 상급이나 2급으로 올라가면요. 보장 금액도 축소가 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더군다나 상해사망 후유장애도 1억, 2억 이런 의무계약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매우 많이 이빠이 오른다는 겁니다. 결론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해 급수, 상해 직업 급수가 1급이 2급, 2급이 상급으로 올라가니까 주계약과 연동되는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상해 담보도 같이 올라가고 뭐 골절, 화상 진단비,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 상해 후유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2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가면 상해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보장 한도도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가 100만원 가입이 된다. 1급 기준으로 상급은 뭐 30만원, 20만원 한도가 축소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해 급수가 매우 안 좋아지다 보니까 25년 남은 15일 보름간에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험 종사자 아니면 부동산 사무원들은 거의 2급으로 올라가고요. 1급이 그리고 작물재배원, 경비원들도 2급이 상급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내년도 잠깐 확대를 했는데 확대 안 되네요. 자, 내년도에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이 돼요. 내년 3월인가 4월 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세대 2009년도까지죠. 거의 대부분 1세대 혹은 2세대로 많이 가입을 했을 텐데요. 3세대, 4세대 아무래도 1년 갱신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죠.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1세대 3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이 실제 15만원, 20만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90%, 80% 이렇게 되는데요. 내년 25년 전반기 때는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예정입니다. 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5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같은 경우는 4세대 실손보험이랑 똑같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아져요.
4세대 실손보험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면 경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로 보장이 축소가 되고요. 특히 도수치료, 경증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 정도 상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재가입 시기도 비급여와 혼합급여 건보 적용이 돼가지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5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보다 보험료는 많이 저렴할지언정 보장 내용은 많이 안 좋아질 예정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손보험 이제 이를 어쩔까요? 판매 중인 4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내년에 5세대로 전환하는 것보다 4세대로 빨리 전환하다 보면 5년간은 4세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 매입 보상금은 없지만 5년 동안 4세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세대로 내년에 나올 때 전에 4세대로 전환해서 5년간 4세대로 보장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1, 2세대 그냥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지만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예정입니다. 26년 6월달 이후에 5세대로 전환을 한다면 재매입 보상금은 받을 수가 있지만 4세대보다 보장은 좁고 그 다음에 보상금 규모가 아직, 근데 재매입이 거의 재매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정 보류 중이다. 자, 세 번째로는 정액형 보장이 축소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5세대 실손보험이 6월달이나 나온다고 하면 중증 같은 경우는 4세대랑 비슷해요. 하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내려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이나 입원비 일당 이런 걸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5세대 자기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걸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급여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5세대 실손 내년 1월달에 나와도 보험사가 다빈도 수술비, 치료비는 따로 들어야 할 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찬진 분이 그랬는데요, 실손보험 개선, 과잉진료 일부 비급여 보장은 제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도수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키고, 아니면 자기 부담금을 최대 90% 그리고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또 난리 났잖아요. 이거 도수치료는 안 된다. 이거는 비급여로 하면 안 되고, 또한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 안 되고, 자기 부담금 없애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사협회에서도 엄청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제2의 의사 파업을 한다고 난리 부르스 치는데요. 이런 부분들, 현재 비급여 현행은 4세대 같은 경우는요, 보상 한도가 5천만 원, 통원도 회당이 20만 원, 입원 한도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5세대 같은 경우는, 중증 같은 경우는 똑같이 4세대랑 똑같아요. 하지만 비중증이죠. 경증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통원 일당도 20만 원, 그리고 입원도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증은 보장 한도가 많이 안 좋아진다. 중증 같은 경우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나 동일한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금이죠. 비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중증 같은 경우도 4세대와, 그러니까 5세대의 실손보험의 중증은 4세대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는 50%만 보장이 되고, 외래도 50% 혹은 5만 원 자기 부담금 신설이 될 예정이다. 그것뿐만 아니죠. 자기 부담금도 부담 한도도 없어요. 4세대는. 근데 중증도 역시 500만 원 신설이 되고, 비중증은 없다라는 거. 보험금 미지급은 미용이나 성형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고요. 중증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 경증 질환, 경증 이제 약간 심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미등재된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만 보장이 되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 증시,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일부 비급여로 넘어가서 급여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매우 커지고, 또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많이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할인, 할증, 이용량에 따라 할인도 되고 할증이 돼요. 보험 청구 안 하신 분들은 할인이 되고,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할증이 되는데요. 중증 같은 경우 5세대 똑같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할인, 할증도 역시 5세대도 같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비급여 보장이 제외가 되고, 주요 변화는 도수치료나 체해충격파, 증시치료, 비급여 주사제 일부 비급여 항목들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비급여 진료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50%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보상한도도 5천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바뀔 예정이고, 일당도 2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면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 원 신설이 될 예정이고, 또한 임시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는 실손 보장 범위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채찍도 주면 안 좋아진 만큼 오히려 당근도 준다는 거. 당근은 뭐냐면 요즘에 저출산이다 보니까 임시출산 관련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보장 범위를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환이나 재가입, 후기 2세대나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4세대를 5년간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5세대로 전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는요, 12월에 꼭 대비를 해야 되는 치명적인 이유 3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료 변경, 이거는 이제 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 변경이 되면요, 공시율 인하, 토해율의 악화로 아까 예실차,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지급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26년에는 보험료 변경,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대폭 올라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빨간불이에요. 약제비 인상 등에 따라서 건강보험 어려워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세 번째,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가 되면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이 됐어요. 그래서 3세대나 4세대 실손 폭풍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입원비나 수술비, 간병인보험 이런 정액으로 비급여 위주의 보장이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자기부담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원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이 안 좋게 바뀔 예정입니다. 내년 26년에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 전에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